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찬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뭐 간단하게 좀 찍어보죠. 요즘 한간에서 코스피 지수가 10,000포인트를 간다, 뭐 12,000포인트를 간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장밋빛 기사들과 미래 전망들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가도 어떤 장소를 가더라도 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또는 뭐 학생들까지도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 또 해외 투자를 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는 걸 보면 정말로 지금 한국 시장에 열기가 뜨겁다, 도저히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뭐 작년까지는 그렇게 제가 코스피 사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들어보지도 않으시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야 참 뭐 시장이 그렇죠. 제가 지금 8년째, 7, 8년째 이렇게 시장에 있지만 대부분 음, 역사는 그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뭐 코스피 시장의 흐름이 왜 이러는 것인지, 뭐 코스닥 시장이나 중소형주들에 대한 내용들은 뭐 블로그에 잠깐 기록을 했지만 제게 있어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10,000포인트를 가든 12,000포인트를 가든 저는 지금 현 코스피의 상황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투자를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더 올라가서 지금 이 타이밍에 대한,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결과론적으로는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저는 지금 4,420포인트 이후로 소액만 이렇게 매매를 하다가 이제 6,400포인트 이상 네, 올라갔을 때는 아예 지금 매매를 하고 있지 않은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위로 가서 수익이 날 것도 기대를 하지만 오히려 떨어졌을 때 손실을 볼 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는 건데,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아무래도 이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현금 보유, 시간 보유라고 표현할게요. 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올해 초에 3월과 4월에 하락을 했을 때 이제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한 방에 죽는 그런 시작은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더 할 것이다라고까지는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일단은 받아주고 물량을 절반 덜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으로 추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뭐 코스피 지수가 10,000포인트를 가든 12,000포인트를 가든 뭐 15,000포인트를 가든 제 트레이딩 성격상 절대로 이런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제리 ETF 채널 2024년 4월,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 사실 원래 댓글이 더 달려 있었는데요.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댓글이 사라졌어요. 뭐 뭐랄까요? 그 악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뭐 에코프로비엠의 뭐 실적을 말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그 시젠이라는 종목도 그런 댓글을 달았던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2020년도, 21년도에 시젠, 23년도에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지금 26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항상 봐왔던 그냥 똑같은 패턴입니다. 여기 금양도 나와 있죠. 금양도 체크 부탁드려요. 근데 뭐 금양이나 에코프로 BM이나 뭐 이때 에코프로 BM은 제가 네, 12만 7천 원, 그러니까 11만 원 라인까지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뭐 여기서 좀 투자 경험이 오래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16만 원까지, 네, 90% 이상으로 주식 12년 차.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요. 리스크를 조절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를 안다는 거죠. 무조건 하락할 거다 이게 아니고, 나는 이런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나는 투자 매력을 못 느끼겠어, 매매 포인트를 가져가지 않을 거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이렇게 8년 9년 이렇게 투자를 해 오다 보니까 수익을 내는 건 분명히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 매매를 계속해서 하려면 리스크를 결국 줄여야 되는 방향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확천금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승률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매매 모델, 매매 수익률 모델이야말로 이제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네, 여기서 뭐 11만 원, 10만 원 이렇게 깨졌었죠, 에코프로 비엠도.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저는 이 얘기를 했었고, 이 영상 보시면 나와 있어요. 네, 이거는 공개 영상이니까 뭐 제리 ETF 채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시즌도 보시면 21년도에 이때 16만 2천 원이잖아요. 이때 뭐 적정 주가가 매출 예상액에 대비해서 22만 원은 가야 되네, 30만 원은 가야 되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래 봐야 저는 이런 자리에서 매매 안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오면 이 자리에 오면 그냥 요거 반등 먹겠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보시면은 제가 얼마를 말씀드렸죠? 뭐 17,000원? 네, 이런 자리에서 가져가면은 내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있죠. 뭐 이런 종목인가요? 옛날에 아주 네, 점상으로 엄청나게 갔었던 박셀바이오, 지금은 뭐 박살바이오로 불렸던 종목이고, 신풍제약 2020년도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시죠? 네, 이 녀석도 이런 데 사면은 네, 반등부터 먹고 나옵니다.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카카오 게임 그 쿠키런, 네, 그쵸. NC소프트, 네, NC소프트도 제가 아마 이런 자리까지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런 자리에서 카카오도 내매수하면은 반등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매매 포인트는, 우리가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다리면 좋은 투자 기회가 온다. 물론 여기가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어디서든 간에 우리가 고점을 정확히 맞출 수 없는 것처럼. 그러면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이제 모아가면은 반등을 먹을 수 있는 어떠한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매매 스타일인 겁니다. 아마 여기 가격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깨달으시려면은 적어도 5년 이상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차트 트레이더로서 이제 매물대 해석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 자리가 이제 왜 중요한지를 알 거고, 다만 이제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수다 보니까 또 코스피 지수를 지금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대형주다 보니까 옵션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요즘엔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파생 레버리지 파생 상품들이 이렇게 끼게 되면은 거품들도 많이 끼게 되고요. 그만큼 변동성도 높아지게 되고 그만큼 예측 불가능한 상태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이한 상태에서는 이 파생 상품들의 변동성이 그나마 그만큼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현물로 움직이지만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에서는 이 파생 상품들의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지고 도박처럼 이렇게 이제 투기성 상품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해지용 상품이 아니라 투기성 상품으로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말은 상방으로도 크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하방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결국 이제 도박을 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다. 코스피 자체가.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코스피 지수 자체의 파생 상품도 지금 변동성들이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옵션이나 선물들이 아주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유례없는 변동성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파생 상품의 전 세계 2위 시장이었어요. 그만큼 도박의 나라였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코스피가 관심을 받으면서 도박의 성지로 되는 건 아닐지 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만 그렇나요? 다른 나라들도 다 니케이 지수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도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니케이 지수도 한 64% 올랐는데 사실 작년 상승분을 보면 코스피가 제일 좋긴 했죠. 하지만 니케이 지수도 아직 올라갈 자리가 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도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정말 10,000포인트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가든가 말든가 저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한 차트 트레이딩 또는 투자를 하신 이런 리스크 관련해서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이 현타가 많이 와요. 그만큼 아직 신법 자체가 자리 잡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공부하고 리스크를 조절하는 전략 같은 것들 또 수익을 내는 모델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을 건데 지금은 그 모델들이 잘 통하지 않는 시장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 방법을 뭐랄까요? 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긴장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차트를 열심히 공부했고 뭔가 수익을 잘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리스크도 이제 줄여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시장이 그런 기회를 주지 않죠. 그러다 보면 조급하게 되고 다시 무너지게 되고 단타하게 되고 결국 이제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결국 이제 이 신법에서 고쳐지지 않으면 쫓기는 투자를 다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5년 이상은 버텨야 어느 정도 기법, 신법 이게 아울러지면서 괜찮은 꾸준한 매매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트레이더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고 매매 수익을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급하지도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런 포모 현상이 오더라도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